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저만의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릴 때는 정말 제 돈으로 진짜 제가 매수를 했을 때만 투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재작년부터 미국의 장기 국채 투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재작년부터 미국 장기 국채 매수를 계속 했었고요. 작년 9월에 금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이 빠졌을 때 이익 실현을 한 번 다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에서 수익을 취하는 ETF에는 한 지금 9천만 원 정도 분할 매수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월배당을 주는 월배당 상품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매수가 돼 있고, 한 4천만 원 정도는 지금 금리 추이를 보면서 매수를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장기 국채 시장 금리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1%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1.1%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점검을 해드리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봐야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짚어드리고, 또 저의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6%였잖아요. 그렇게 3.6%까지 빠진 이유가 이제 연준에서 0.5% B컵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하면서 금리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누가 봐도 과하게 반응했네, 반등이 좀 있을 수 있겠는 걸이라고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연준이 금리를 1%나 인하를 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4.8%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원인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페드가 정말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가 트럼프 공포에 너무 과하게 떨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페드가 오판을 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트럼프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화 정책의 목표가 바로 이제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인데요. 이번 주는 고용이 안정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된 거죠. 고용이 안정이 돼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올수록 시장 금리는 치솟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11월 구인이직 보고서와 12월 ADP 민간 고용과 그다음에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솔직히 11월 구인이직 보고서는 11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고요. 또 ADP 민간 고용도 이게 데이터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고용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바로 이 고용 보고서인데요. 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 금리가 이처럼 치솟았는데요.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용이 조금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이 잘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그야말로 핫했는데요. 시장에서는 16만 건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25만 6천 건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21만 2천 건도 높은 수치라고 시장에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25만 6천 건이나 나온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4.2%를 전망했는데 4.1%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여기에서 쇼크를 조금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상승률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4%보다 낮은 3.9%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제였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의 여파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뿐만 아니고요. 미국의 나스닥, S&P 500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최근 1년간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원래는 고용이 좋으면 성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것이라는 게 메커니즘인데요. 고용 시장이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지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된 거고요.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장기 국채로 자금이 조금 몰릴 수가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와서 조금 서프라이즈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조금 기간을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요, 이제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여기 파란색 선이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감률을 전년 대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둘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고용 증감률이 전년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시장 금리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용 부분 증감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경제 메커니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과매도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목적이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은 이번 주 데이터를 봤더니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인데요. 이 물가 지표가 안정이 돼야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난달보다 조금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이제 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컨센서스를 벗어나서 물가가 너무 높게 발표가 되거나 그러면 또 시장 금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이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원인이 아까 제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했는데, 페드의 오판이나 아니면은 그냥 과한 공포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페드가 오판했다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크게 올랐던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지다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다시 또 조금 올랐었어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서 이제 큰 쇼크만 없다면 그 다음 이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인데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정도를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요인들이 관세, 이민 정책, 그다음에 경제 비상 상태도 최근에 또 언급이 있었죠. 또 그리고 이제 채권의 발행 스케줄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공포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려면 빨리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나 봐야지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생각보다 이렇게 과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은요, 또 채권 금리는 그게 트리거가 돼서 또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하고 조금 더 역외상관 관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팁스 금리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물가를 뺀 금리를 팁스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 가격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하고 팁스 금리하고는 이제 이렇게 계속 역외상관 관계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 역외상관 관계가 살짝 깨졌습니다. 이 이유가 금의 최대 매입처인 중국이 전략 자산으로 이제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수급이 많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내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은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아직도 계속 찾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하고 또 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담아가면은 꽤 괜찮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해드리는 GLDI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품이 이제 좀 궁금하시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요약이라든지 자료를 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다 자료를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평가 손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신경도 꽤 많이 쓰이고,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될 때는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금리의 특성상 한번 방향을 정하면 또 무섭게 움직이다 보니까 금리의 하락 트리거가 나오면 또 언제든지 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시다면 손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조금 버티실 수 있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지금이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투자가 굉장히 공포식이잖아요. 옛날 격언에 그런 게 있죠. 공포에 사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공포에 사기가 굉장히 힘든 게요. 자,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채권에 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자, 그런데 공포에 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 얘기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채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